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SCM 2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CM 2강 강의는 공급망 관리가 되겠고요. 채찍 효과를 좀 중점적으로 볼게요. 자, 채찍 효과입니다. 채찍 효과는 말 그대로 채찍,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황소의 꼬리 같다고 해서 불힙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채찍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시작점에서는 이렇게 편차가 많이 크지 않더라도 얘가 그 말단에 가면 어마어마한 편차로 크기 수요 예측이 잘못되더라 라는 게 채찍 효과의 개념인데요. 유통 경로상의 하류에 해당하는, 여기가 상류라고 부르고요. 여기가 하류가 됩니다. 상류는 제조업체가 되고요. 하류는 소비자가 될 겁니다. 즉 소비자로부터 도매점, 소매점, 도매점, 제조 공장까지 오기까지의 그 과정 중에서 우리 잘못된 수요 예측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돼요? 그죠. 정보의 왜곡이 되는 겁니다. 소비자, 소매상보다 상류에 해당하는 도매상에서 주문이나 제조업자에 대한 주문이 이게 점점 잘못돼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왜 벌어지냐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리드 타임이 길어져요. 리드 타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구매 리드 타임은 발주 지시에서부터 입고까지입니다. 즉 바로바로 주문하면 바로바로 창고에 들어온다고 하면 아마 채찍 효과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수요 예측을 미리미리 해서 잘 팔릴 것이다, 잘 팔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판단하고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수요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리드 타임도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필요한 재고보다 훨씬 더 많은 주문량을 주문하게 되고요. 이로 인한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주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로써 결국에는 채찍 효과라는 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발생 요인을 한번 볼까요? 발생 요인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공급망 전체가 아닌 개별 기업, 즉 소매점, 도매점 입장에서 주문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개별 기업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 뭐가 안 돼요? 그렇죠? 공유가 안 됩니다.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채찍 효과가 발생을 했다. 그 다음에 정보의 세금 정책, 그 다음에 수입 정책, 외부 환경.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난주까지만 해도 수입이 됐었어요. 근데 당장 이번 달부터 수입이 안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주문이 몰리겠죠. 그리고 또 소비세가 인하된다. 뭐 세금이 올라간다. 얘네들도 다 재고를 갖다가 보유하는 동기가 되는 겁니다. 주문의 효율성만을 고려해 한 번에 모아서 주문한다. 뭐 우리가 이걸 일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문 처리를 그때그때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일괄해서 주문하고 일괄해서 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한 번에 모아서 주문하는 시스템 때문에 발주가 많이 들어갔다. 그 다음에 불안정한 가격 구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이거에 시장에 영향을 주다 보니 어떻게 돼요? 재고를 보유하고 싶은 동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리드 타임이 길어져서 수요와 공급의 변동폭 증감이 확대했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결국에는 얘네들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겠다? 우리가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는 예측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뭐냐? 공급망 전반에 거쳐서 수요 정보를 중앙 집중에 맞춘다. 그쵸? 수요 정보를 중앙 집중에 의지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다 공유함으로써 잘못된 불확실성과 잘못된 수요 예측을 막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정적인 가격 구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걸 막는 거죠. 그래서 Everyday Low Price라는 게 있어요. 얘는 우리 대형마트,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죠. 항상 낮은 가격으로 팔다 보니까 수요폭이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공급폭도 변동이 없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격의 변화가 크지 않다 보니까 안정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고객과 공급자 간의 정보 공유. 포인트예요. 이 채찍 효과를 없애려면 정보가 공유되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생산 공급 소요 시간과 주문 리드 타임, 주문 처리 시간이 단축. 그쵸? 리드 타임이 단축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 내가 주문을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당장 주문하면 오늘 오는데 굳이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사놓을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제조업체의 세일즈 평가를 소매상에게 판매한 실적이 아닌 소비자 판매 실적으로 평가 혹은 포스트 데이터에 의한 공유. 즉 결국에는 이것도 제조업체 세일즈 평가를 갖다가 판매 실적으로 하다 보니까 밀어내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이것도 얻게 되면 밀어내기식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겠다. 자, 즉 잘못된 수요 예측, 잘못된 예측을 갖다 없애면 결국에는 채찍 효과를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SCM 미래의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이라는 건데요. SCM은 공급 사슬망 관리라 해서 우리가 제조업을 하게 되면 제조업과 관련된 마케팅, 창고, 그 다음에 다양한 업무 분야를 나눈 거예요. 나눈 거. 그래서 이 나눈 프로세스들 간에 뭐가 지금 그쵸 전산이 연결돼 있고 정보가 공유가 되는 겁니다. 자, 크게 보면 기본 개념은 SCM은 이거예요. 크게 보면 앞으로는 거의 모든 업체들이 다 SCM을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공급망이 확장될 것이다. 그리고 공급망의 외부 환경에 대한 대응성도 증가할 거고요. 공급망 전체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친환경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게 내용입니다. 우리 SCM은 지금 기본 개념 여기서는 시험 문제 크게 나오지 않는데요. 이 내용들이 앞으로 다른 거에 적용이 되겠죠. 좀 진화된 거죠. 분야별로.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갖다가 어디에 적용하냐에 따라서 뭐 QR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CRP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관련에 따라서 VMI, CMI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다음 과정에서 알게 되고요. 오늘은 채찍 효과 하나만 알아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채찍 효과는 잘못된 수요 예측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매상, 소매상, 제조기업, 원재료 공급업자, 그 다음에 소비자까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보가 공유되면 이런 채찍 효과가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 수요와 공급의 변동이 낮아지게 되겠죠. 좀 변동폭이 작아지면서 우리는 그에 대해서 정확한 수요 예측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쓸데없이 비용을 낭비하는 것도 사라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 내용들은 시험 문제 나오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우리 그 수요 예측으로 넘어가면은 나중에 수요 예측도 물리 쪽에서 나오긴 하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 옛날에 품질에서 뭐 QC의 4가지 원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SCM으로 넘어오면서 공급 프로세스의 경쟁 요소라는 걸로 그대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